느려도 괜찮아. 느린 학습자, 경계성 청년들의 일자리 찾아주기 프로젝트 숨은 그림 찾기. 이 시간에 나오는 이야기들 여러분들 어떻게 듣고 계세요? 낯설기도 하고 경계성 청년 이야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왜 경제 프로그램에서 나와? 이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상생경제를 꿈꿉니다. 일을 하고 싶은 사람 어느 누구와 함께 일터에서 만날 수 있어야 상생경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이 시간마다 경계성 청년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먼저 관악구 문화예술단체 대표이자 작은 따옴표 대표인 장서영 대표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협치지원관이라는 이름을 달고 계신 서울시 임혜진 협치지원관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이 무슨 일 하시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먼저 장서영 대표님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 나다운 삶이라는 가치를 가장 뿌리에 두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 그런 예술을 하고 있습니다. 나다운 삶을 살 수 있게끔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한다? 네네. 저한테 질문 하나만 해줘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하고 있는 질문은 지금 당신은 당신답게 살고 있나요? 라고 하는 이 주제, 이 질문으로 이제 다양한 작품을 하는 거죠. 이걸 주제로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책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이러한 질문들이 담겨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답게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이런 질문을 하는 그런 예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답게 살고 있나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를 예술적으로 만들고 있군요. 네. 저는 저답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송을 저답게 만들고 있으니까 저는 이 방송이 제 열매네요. 제 예술품. 그렇죠. 네. 이 질문을 던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자, 서울시 임혜진 협치지원관님은 협치라는 말은 저도 대충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협력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게 협치 아니에요? 네, 딱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걸로. 서울시에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서울시가 최근 몇 년간 일하는 방식 또는 일하는 가치로 이제 채택한 것이 이제 협치인데요. 협치의 대상, 주체가 이제 우리 시민분들 그리고 이제 행정, 그래서 민관 간에 같이 이제 좋은 파트너십을 맺어서 일할 수 있도록 좀 지향하고 있는 게 저희가 일하는 방식 협치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협치 지원관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슨 일을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 그리고 이제 계속 이 행정 내에서 일했던 공무원 요 사이에 어떤 협치의 간극을 좀 좁혀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 협치를 과정으로서도 실현시키고 협치의 결과로서도 어떤 사업 또는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촉진 또는 촉매자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계성 청년들의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지금 생생경제라는 방송과 서울시 일자리센터와 그리고 우리 이렇게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 장서영 대표님 같은 분들이 모인 거 이거 자체가 협치네요. 맞습니다. 딱 지금 이렇게 모인 저희 자체가 협치의 한 모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서울시에서 왜 협치의 모델로 청년 느린 학습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일단 저희가 작년에 이 청년 느린 학습자를 대상으로 해서 처음으로 좀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 시끄러운 도서관이라는 사업이었거든요. 약간 조용하고 정숙해야 되는데 느린 학습자들도 좀 같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해요. 이런 제안을 시민들이 주셔서 저희가 같이 도서관을 좀 오픈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리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는 시민분들이 제안을 주셨는데 제안의 당사자가 그 청년 느린 학습자의 부모님이셨거든요. 저희가
제안의 그 이유와 상황들을 듣는데 그 청년이 겪을 어려움, 부모님들이 겪고 계신 안타까움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감돼서 아 이거는 아직 서울 시내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 지원 체계인데 우리 이제 제안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충분히 너무 공감되고 필요해서 우리가 약간 이렇게 시민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서울시도 이제 느린 학습자라는 그 대상 그룹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좀 같이 협치할 수 있을지 지원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시민분들로부터 동기부여를 받아서 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전에 저희가 경계성 청년 부모님이 나오셔서 경계성 장애에 대해 설명해 주실 때 아예 지능이 낮거나 정신적 문제가 있는 분들이 네. 아니어서 네. 뭐 장애인으로 등급을 받을 수도 없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여서 더 맞습니다. 힘들다 네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울시나 정부에서도 관심이 없었다가 시민들이 네. 이렇게 네. 문제 제기를 하니까 서울시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보자. 네, 맞습니다. 해서 하게 되신 거군요. 네네. 시민 프로젝트 또 시민 참여 예산이라고 들었어요. 이게 그럼 다른 프로젝트나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 이제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함부터 지금 우리가 느린 학습자라는 또 다른 어떤 신규 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룹. 이런 그룹들을 제시하는 것 아니면 사회 문제 해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도시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시민들이 저희한테 제안해 주시는 거예요. 직접 시민들이. 네, 미처 행정이 이 안에서 일하면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을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제안받아서 아이디어를 또 심사하는 또 다른 시민 그룹을 저희가 결성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그 아이디어를 심사하고 심사에 통과한 아이디어는 실제 행정에서 구현이 가능해야 하니까 제안한 시민과 그다음에 담당 부서 공무원이 같이 만나서 수차례 토론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실현 가능하게 만들고 또다시 마지막에는 이 실현 가능하게 된 아이템을 서울시의 전체 시민이 투표를 해서 실제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 사업 해봅시다. 이 정책 실현해봅시다. 라는 프로세스로 전체 시민의 제안이 실제 행정에서 구현되는 전 과정에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저희 시민 참여 예산 사업입니다. 시민이 꿈꾸고 시민이 일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도와주는 거고요. 네네. 그러면 지금 장세영 대표님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 동료들과 함께. 느린 학습자분들하고 그럼 어떤 활동을 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를 저희가 지금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셀퍼라고 하는 이제 책을 만들었어요. 아, 책이요? 네,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이번에 초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기부를 하는 단체로서 이제 처음에 인연을 맺었다가 느린 학습자 청년분들이 조금 더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책을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처음에 이제 인연을 맺었다가 영상 느린 학습자분들에 대한 뭔가 존재를 알리는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고 그 책으로 이제 교육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다양한 맥락에서의 활동들을 좀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느린 학습자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셀퍼라는 책을 만드신 건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들이 엮여 있는 거예요, 책에? 이 책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면 네. 혹시 우리나라 그 10대에서 30대까지 그 청년들의 사망률 1위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마음 아프죠. 네, 그쵸. 네, 스스로. 이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제 자살이 이제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률의 1위거든요. 어떤 사고나 질병도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고 하루에 37명이 자살을 하는 나라. 그래서 사실 저희는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돈을 버는 것도 분명히 되게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작 우리는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되게 잃고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했던 게 나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많은 사람들이 그간 이제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하지만 어느새 이제 잃어버린 그런 나 자신을 마주하고 진정 그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111가지의 인생이나 삶에 대한 질문이 담겨있는
뭔가 그런 나를 마주할 수 있는 노트를 셀퍼라는 책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점에서 이게 사각지대나 경계선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제 느린 학습자분들이 조금 더 뭔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책이 도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기부를 하게 됐고 이제 교육을 하게 되었죠. 이런 걸로. 그 지난주에 저희가 경계성 래퍼 랩동님이 네네. 오셔서 랩을 멋지게 해주셨는데 그 랩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본인은 본인의 경계성이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좋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이게 싫지도 않다. 그냥 받아들인다라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대표님이 만나본 많은 청년 느린 학습자들은 어떻게 자기를 이해하고 이 경계에 서 있는 본인을 어떻게 받아들이던가요? 일단 이제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그냥 처음에 이제 마주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은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인터뷰 영상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희가 같이 팀원들이 전부 다 동시에 느꼈던 게 우리보다 더 나으신데 그러니까 설령 다른 이런 뭔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뭔가 그런 부분에서 좀 느리다고 할지라도 훨씬 더 저희보다 되게 성숙하시고 그리고 되게 어쩌면 되게 작고 소중한 것들을 되게 잊고 살아가는 우리보다 되게 그런 작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되게 저는 너무 많이 배웠고 너무 되게 저는 되게 멋지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과는 또 별개로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보통 이제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라는 거를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네,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네. 이제 대하는 태도나 또는 시선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인지하고 있다 보니까 더 뭔가 위축되고 주춤하게 되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장 대표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나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는 게 사실 출발점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지라도 일단 받아들여야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작업을 청년 느린 학습자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 본인들이 그 다음에 욕구는 나도 어디 가서 좀 쓰임받고 싶다라는 그런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발견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셀퍼라는 책으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됐을 때 몇 가지 이제 학생분들한테 드렸던 청년분들한테 드렸던 질문 중에 하나가 가장 꿈이 뭐예요? 뭐가 하고 싶어요? 뭐가 가장 원해요? 라고 하니까 저는 예상을 하기를 뭐 약간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저런 걸 하고 싶어요. 되게 다양한 어떤 꿈에 대한 것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때 진짜 너무 뭉클했어요. 딱 한 친구가 이제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진짜 모든 학생들이 다 고개를 이렇게 다 끄덕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죠. 일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뭐 방송 일을 하고 싶어요. 뭐 가게 일을 하고 싶어요. 하는데 이분들은 그것도 꿈꿀 수 없고 그냥 나를 써주는 곳, 내가 갈 수 있는 곳, 그 소망인 거죠. 네, 이게 되게 인터뷰 이제 답변 중에 하나도 이런 게 있었는데 느린 학습자분들이 되게 많이 기댈 수 있는 곳이 사회에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특히 많이 기대는 편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꿈이 뭐냐고 또 물어봤을 때 자립을 하는 게 꿈이래요. 근데 그 이유가 내가 지금 이렇게 나를 많이 보살펴주고 기대고 있는 부모님은 언젠가 돌아가실 테니까 그러면은 꿋꿋하게 이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일을 현실은 받아들여주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보니까 정말 꿈이 일을 하는 게 돼요. 그렇네요. 그 일에 대한 욕구가 역시 제일 큰데 우리 주무관님께서 협직과에 계신 거고 결국 경계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한 사업에 함께하고 계신 건데 이 사업이 무엇보다 협치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제 저의 그 역할을 설명드리면서 협치의 개념을 잠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협치는 일단은 시민의 요구에 행정이 부응하고 그 가운데서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잘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받아들이고 그것이 정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행정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나 행정이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동원해서 그걸 다시 실현시키는 게 협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점차 우리가 사회가 다양화되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느린 학습자라는 그룹을 만났듯이 다양한 그룹들이 등장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사실 행정은 발빠르게 변하거나 움직이기는 조금 이제 관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어서 되게 어려울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느린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어떤 방패막이 아까 본인들이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서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회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제 시간에 같은 관점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좀 인정해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안에서 그 출발선이 일반인들과 이제 같을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필요한데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까지는 느린 학습자라는 당사자 또는 부모 가족이 좀 짊어졌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협치라는 민관의 소통과 같이 협업하는 이 계기를 통해서 이제는 조금 더 국가나 사회나 어떤 시스템적으로 그들이 조금 도약할 수 있도록 약간의 기반을 좀 갖추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인지하게 된 어떤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한 게 이 사업이 좀 협치 사업으로서 가지고 있는 함의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주무관님 얘기에 가슴에 콕 박히는 게 다양한 사람들과 계층이 등장하고 있다. 네. 전에 그 경계성 청년 어머님도 나오셔서 어렸을 때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면 진단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계성 지능 장애라는 명칭 자체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탈북민이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많이 되면서 이분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 늘어난 것처럼 네. 우리가 결국은 느린 학습자 경계성 지능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시민단체와 국가 언론이 나서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직접 우리 그분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제가 두 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러면 장 대표님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경계 청년들과 일자리 일을 같이 해보고 싶다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좀 동료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사실 죄송해요, 대표님.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하고 느린 면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경계선 지능이나 느린 학습자라고 해서 학습적인 부분에서 좀 느리다고 할지라도 다 각자 어떻게 보면 우리 다 모두가 느린 학습자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은 저희가 지내면서 느낀 거는 되게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실 수 있겠지만 함께하면서 느낀 건 정말 누구보다 정말 책임감 있게 이 일을 사랑하면서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임혜진 협치지원관님 그리고 장소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